저는 현재 그 한국 레드에서 공공 플랫폼 쪽에 그 프리세일즈와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발표를 맡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한국의 공공에서는 그 오픈소스에 대한 굉장한 좀 기대와 신뢰, 그리고 실제 신기술에 대한 도입과 그를 통해서 새로운 효과, 그리고 산업을 증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앞서 크리시나나 마이크가 발표했던 오픈시프트에 대해서 실제 일부는 퍼블릭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POC나 기능 검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만약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개발 환경이나 아니면 고객의 개발 환경을 좀 더 표준화하고 뭔가 통합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파스 플랫폼을 검토하신다 그러면 저희 오픈시프트를 어떻게 아키텍처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구축할 것이며, 그리고 그걸 자동화해서 어떻게 좀 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레드햇의 서비스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IT 화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오픈스택, 자고 일어나면 다커, 자고 일어나면 데브옵스, IoT,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올해 들어서 유독 다커라든지 파스, 데브옵스라는 기존에는 사실 인프라 영역에 많이 포커싱 됐던 부분들이 그 플랫폼 개발 영역으로 넘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는 하드웨어 시대에서 소프트웨어 시대로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라는 그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고객들은 현재 IT에 대해서 기존에 단순하게 박스를 늘리고 용량을 증설하고 속도를 확대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실제 플랫폼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기존에 비해서 좀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이 가져갈 것인지, 만들고 배포할 것인지, 그를 통해서 더 많은 서비스와 사용자를 불러올 것인지, 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러하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마치 애플의 아이워치나 구글의 글래스 아니면 삼성의 갤럭시 기어 같이 실제 현실로 와닿는 그런 IT 서비스를 원합니다. 그리고 SNS나 아니면 문자처럼 바로바로 뭔가 즉시적으로 인지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IT 애플리케이션 쪽을 원하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기존에 비해서 더 많이 같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기존 전통적인 부분에 대비 더 많이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길 원합니다. 참고로 작년에 그 모바일 앱으로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진 앱의 개수가 혹시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모르시겠지만 대략적으로 150만 개에서 200만 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바일 앱의 실제 그 개발 수량 자체가 매년마다 51%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이제 최종 12월 31일이 지나고 나서 그 결산을 했을 때 보면 올해는 최소 300만 개에서 400만 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애플리케이션들, 특히 모바일 시대에 있어서 앱이 굉장히 빨리 만들어지고 많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배포돼야 되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개발 환경을 구성하고 QA 테스트, 그 다음에 프로덕션을 넘기는 거에 대한 신경을 쓸 필요 없이 코드 개발에만 신경 쓰고 집중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원하고요. 그리고 여러 서비스, 예를 들어 카카오 같은 경우가 순식간 내에 확장됐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요즘은 디바이스가 모바일도 있고 패드들도 있고 PC도 있고 기타 다른 디바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가 어떻게 늘어날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특히 이 이아스를 비롯한 파스 환경에서도 이런 스케일러티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한 구조가 되는 거죠. 앞서도 말씀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데브옵스를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 파스 플랫폼을 여러분 환경에 아니면 여러분 고객 환경에 도입하신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그 넥스트 스텝 중에 하나가 이 데브옵스가 될 겁니다. 아시다시피 데브옵스는 기존의 IT 운영자들과 그 개발자들 간의 콜라보레이션 또는 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자 컬처가 되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기존의 개발자들이 개발 환경을 만들고 그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설치하고 컨피그레이션하고 그에 대해서 소스 개발을 한 다음에 코드 푸시를 통해서 소스 완성도 체크를 하고 그게 정상적으로 되는지 체크를 하면 비로소 QA 테스트 환경으로 넘깁니다. 그럼 QA에서도 앞서 과정을 또 동일하게 진행을 하죠. 그런 연후에 프로덕션 환경으로 넘기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프로세서 과정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실제 각 개발자와 QA와 IT 프로덕션 운영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 기존에는 다루지 않았던 사실 개발 영역은 개발자들이 알아서 그리고 개발 영역은 어떻게 정량적으로 산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생산성 측면을 사실은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비즈니스 영역 측면에서 보면 개발에 대한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데브옵스의 가치가 더 높아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서 부분도 중요하고 사람에 대한 개발자나 IT 운영자들 간의 콜라보레이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게 되고요. 더불어서 IT 운영자들과 개발자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고 원활한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파스라는 기본적인 그 테크놀로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개발자들이 환경을 빌드하고 만드는 일련의 과정들을 자동화하고 좀 더 쉽게 유연하게 굳이 개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운영자들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반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파스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이 파스가 있어야만이 데브옵스도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환경에서 만약 파스 플랫폼을 도입해서 실제 적용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 고민은 이 파스 플랫폼에 대한 운영 주체를 운영자가 할 것이냐 개발자가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실 거예요. 사실은 개발 운영이 합쳐진 형태로 운영을 하시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 어느 조직이 된다 하더라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파스의 도입이 필요하신 거죠. 실제 이러한 파스 플랫폼으로서 앞서 설명 들으신 대로 레딧에서는 그 오픈소스 기반의 오픈시프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픈시프트는 좀 더 정확히는 크게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버전이 그 오픈시프트 오리진이라고 해서 실제 커뮤니티 오픈소스를 순수하게 코드가 오픈되어 있고 활용 가능한 origin.openshift.com에 가시면 바로 소스를 보거나 받거나 관련 문서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퍼블릭하게 오픈시프트를 써보고 싶다 그러신 경우에는 openshift.com에 가시면 아마존 기반 위에서 오픈시프트를 퍼블릭하게 여러분들이 잘 아실 구글 앱 엔진이나 MS 애주 서비스처럼 퍼블릭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 프라이빗하게 내부적으로 환경을 꾸미고 싶다 파스 플랫폼 그런 경우에는 오픈시프트 엔터프라이즈라는 저희 레드에서 딜리버리하는 그 솔루션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오픈시프트 자체는 기본적으로 웹 기반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 설치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 어느 누가 셀프 프로비저닝 할 수가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자동화되어 있어서 스케일 아웃도 연속적으로 갈 수가 있고 기존의 개발 환경과의 인티그레이션이나 시스템과의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앞서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시죠. 언뜻 보면 기관차 같기도 하고 오픈시프트를 구조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매니지먼트 관리 영역인 브로커 영역에서 이 오픈시프트에 대한 모든 관리를 하고요. 한마디로 엔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자들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본인들이 개발한 코드 소스를 동기화해서 실제 그게 정상적으로 뜨는지 확인을 하고 그 관련된 의존성 걸린 라이브러리들을 체크하기 위한 메이븐이라든지 이런 툴들이 실제 적용되어 있는 영역이 바로 사용자 영역인 기여 영역입니다. 그래서 크게 관리 영역인 브로커와 사용자 영역인 기여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기어는 그 하나의 VM이 됐든 아니면 물리적인 서버가 됐든 파스 자체의 플랫폼이 이아스에 독립적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아마존 기반에서도 이 오픈시프트를 구축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프라이빗하게 내부적으로 실제 물리 서버 2대를 예를 들어 뭐 심지어는 PC 2대를 통해서 브로커 서버와 기어 서버로 해서 2대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의 가상화 환경 예를 들면 VM라든지 MS 하이퍼V나 아니면 레드햇의 RHV를 쓰고 계신다 그러면 그 위에서 VM을 할당받아서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이 독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이 뭐가 됐든 오픈스택이 됐든 VM웨어가 됐든 MS 하이퍼V가 됐든 그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더불어서 핵심 중에 하나가 사실은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기본 베이스로 들어간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그 파스 플랫폼들이 보면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을 제공하고 스케일러비티를 제공하고 많은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 분들이 파스를 검토하면서 간과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제 이 파스가 만들어지는 이 베이스, 그게 OS가 되겠죠. 베이스 OS가 되는 게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부분을 간과를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 베이스 OS가 기술 지원이 안 되거나 버그가 많거나 아니면 검증되지 않은 실제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은 OS라면은 그에 대한 보증하기가 어렵겠죠. 아무리 그 윗단에 올라가 있는 애플리케이션 카트리지 기어가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그 밑단의 베이스가 흔들려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15년 이상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사용 검증되어 있는 그게 안정성과 보안성 측면에 다 포함해서요. 그런 측면에서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베이스로 가져간다라는 게 또 다른 신뢰성과 안정성을 주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 오픈시프트를 만약 구축을 하신다 그러면 실제 레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기종의 여러 다양한 그 이아스나 가상화 플랫폼에서 하실 수도 있고 만약 저희 레드 쪽에서 찾으신다 그러면 레드의 풀스택으로도 충분히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이아스 플랫폼에 대해서 레드에서는 가상화 플랫폼으로 레드 엔터프라이즈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는 가상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스택으로 레드 오픈스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이스 플랫폼, 그 각 기어 영역에 올라가는 플랫폼은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 그 각각의 애플리케이션들이 뭐 아파치나 톰캣, 루비, 파이썬, 제이보스, MySQL, 마리아DB, 몽고DB 같은 게 실제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이 되는데 그러한 영역들뿐만 아니라 앞서 보셨던 그 엑스파스 실제 웹 서비스를 프레임워크를 올렸을 때 그 위에 또 다른 서비스 비즈니스 룰 측면이나 아니면 데이터를 인티그레이션 하거나 버추얼라이제이션을 하는 측면에서 엑스파스까지 고려하신다 그러면 레드햇의 미들웨어에 대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실제 앞서 본 실제 프로덕트들 아니면 오픈시프트 자체를 구축하신다고 할 때 그에 대한 몇 가지 과정이 있는데 그 크게 이제 세 가지 과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아키텍처를 설계한다면 실제 그거를 환경에 구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구축된 환경은 실제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이네이블 시킬 수 있는 그거를 오토메이션을 통해서 최대한 자동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일련의 서비스에 대해서 그 레드에서는 컨설팅과 교육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뒤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솔루션 라이프 사이클을 크게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그리고 실제 이거에 대해서 구축화 그리고 구축에 대해서 실제 서비스 활성화한다는 세 스텝의 솔루션 라이프 사이클로 봤을 때요. 우선 아키텍처 측면에서는 여러분이 파스를 도입한다고 할 때 단순하게 파스만 이해하셔서는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스 자체가 그 기반 기술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올라가는 레이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밑단의 레이어가 이아스 플랫폼으로 가는 경우에 그에 대해서 오픈스택이 됐든 VM이 되었든 그에 대한 클라우드 아키텍트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실 거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모든 클라우드 컴퓨팅의 대부분 환경의 기본 베이스가 리눅스이기 때문에 리눅스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지 않고서는 ES가 됐든 파스가 됐든 클라우드를 접근하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리눅스 전문가도 필요하실 거고요. 역시 파스에 대한 아키텍트도 당연히 필요하실 거고, 그 위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실제 사용하거나 확장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가면 좋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스케일 아웃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요.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한 HA는 어떻게 할 것이며 DB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미드웨어 스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실 거고, 그에 대한 전문가 역시 필요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제 이 파스 서비스가 런칭돼서 사용될 때 그 사용하는 주체가 되시는 개발자분들이 사실은 가장 컨선도 많고 궁금한 점도 많고 실제 그분들이 이해가 가장 높아져야만이 사용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개발에 대한 환경 이해를 하고 개발자들에 대한 어떤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그거를 가이드하고, 그리고 때로는 변형하고 그걸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오픈시프트를 그 아키텍처 설계를 해보면 뭐 대략 이렇게 에지지 투비 모델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그 비즈니스 리퀘어먼트 측면에서 실제 오픈시프트를 도입하는 고객과 이제 미팅을 통해서 만나보면 파스란 자체에 대한 사실 이해도가 아직은 높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파스란 자체가 이제 올해, 제가 보기에는 올해부터 사실 이제 좀 뭔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다행히도 다커라는 걸 통해서 그동안 묻혀져 있던 이 파스 영역, 개발자 영역이 사실 화두가 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용자와 고객과 미팅을 해보면 고객 입장에서는 이 파스를 어떻게 써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쓰는 건지에 대한 이해를 사실 필요로 하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이 파스를 가져다가 우리 개발팀 아니면 우리 연구소 조직 내에서 뭔가 개발 프로세스를 좀 더 표준화하고 그리고 통일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아니면 우리는 이 오픈시프트를 가져다가 또 다른 퍼블릭한 파스 서비스를 하고 싶다. 아니면 우리는 SI 업체인데 SI 업체에서 진행하는 수많은 프로젝트들 중에 이제 개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가. 때로는 그 개발 방법론에 따라서 뭐 스크럼 방식을 가든 폭포수 모델을 가든 아니면 애자일 방식을 가든 이 개발 방법론에 따라서 개발의 형태가 많이 변하는데 그에 대한 표준화를 가져가는, 일관성 가져가는 부분이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팟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최종 사용하실 고객이 정말 개발자인지 단순 사용자인지 아니면 중간에 서비스를 위한 브로커이신지, 이런 고객의 타입별로도 또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서비스를 공용으로 퍼블릭하게 서비스를 하실 건지 아니면 우리 내부에만 프라이빗하게 구성할 건지, 이런 서비스 타입별로도 충분한 그 조사가 돼야 됩니다. 실제 이런 정보에 대해서 고객들과 이제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해서 실제 그 요구사항을 도출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때로는 이런 부분이 없는 경우에 이에 대한 가이드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아스 플랫폼에 대해서 물리적인 서버로 이 파스 플랫폼, 오픈시프트 플랫폼을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가상화 환경, VMware 환경, MS 하이퍼V 환경, 아니면 아마존 AWS에서 오픈시프트를 구성을 하고 싶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실제 밑단의 ES 플랫폼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더불어서 개발자 환경이 기존에 쓰시는 게 주로 대부분 특히 자바 쪽이시면 이클립스를 많이 쓰실 텐데 개발자의 성향별로도 사실 천차만별이거든요. 뭐 인베디드 쪽이시면 우분투를 또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분투 기반으로 콘솔 기반으로 개발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클립스를 통해서 개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개발자 환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기존에 개발자에 쓰는 웹서버와 DB 서버는 분리되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서버에서 그냥 다 쓰고 계신지, 그리고 그에 대한 또 소스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굉장히 체계화되고 큰 조직이라면 대부분 이 형상관리,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를 잘하고 계신데,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 소스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소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한두 명이 개발하는 게 아니라 수십 명이 아니면 수백 명이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그런 경우에는 더 중요하죠. 그런 경우에 대한 소스 형상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개발자들의 환경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기존의 개발 패턴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에즈이즈 분석이 되면 실제 투비 아키텍처를 그리시게 되는데요. 우선은 이 사이징 측면에서 앞서 보셨던 그 사용자 영역의 기어 사이즈를 그 메모리나 디스크를 임의로 그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기어당 실제 하나의 사용자가 개발자가 쓰는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개발자의 하나의 기어 영역에 1기가 메모리를 줄 것인지 아니면 최소 4기가 이상의 메모리를 할당해야 되는 것인지, 디스크 영역은 10기가면 되는 건지 아니면 100기가로 줘야 되는지 아니면 1테라로 줘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합의가 돼서 실제 그렇게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더불어서 그러면 여러 가지 패턴이 있다. 고객 입장에서는 각각의 기어 사이즈에 대해서 100명이 있다면 100명의 요구사항이 사실은 각각의 다 다르다. 그런 경우에는 한 두세 가지로 정리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일반적인 패턴인 경우에는 2기가 메모리에 10기가 영역으로 쓰시기를 권장합니다. 예를 들면 좀 더 대형 개발을 하신다. 그런 경우에는 4기가 메모리에 100기가 디스크를 쓰실 수 있는 영역으로 할당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징 아키텍처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연후에 이 기어에 대해서 실제 스케일아웃하는 애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럼 브로커 영역, 그 매니지먼트 영역에 대해서 네임 서비스를 이중화할 것인지 삼중화할 것인지, 그리고 메시징 처리, 그 실제 브로커 영역과 기어 영역에 관해서 기어 영역을 사용하는 그 사용자가 정보를 사용할 때마다 정보가 업데이트 되는데 그거를 다 메시징 큐 처리를 하거든요. 액티브 NQ와 이제 M 컬렉티브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럴 때 이 메시징 처리를 이중화로 할 것인지 다중화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개발 환경이 어떻고 개발 사이즈가 어떻게에 따라서 이 HA 아키텍처도 또 달라지게 됩니다. 더불어서 보통 오픈시프트를 설치하게 되면 브로커 쪽으로 접속하시게 되면 웹 콘솔에서 바로 사용자 계정을 만들고 애플리케이션을 생성하실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심플한 화면인데, 그런 서비스 포털에 대해서 오픈시프트 자체에서 제공하는 걸 그대로 쓰실 건지, 아니면 별도로 커스터마이징을 하실 건지,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시는 통합관리 화면이 있어서 아니면 통합 대시보드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 오픈시프트 역시 관리 부분도 추가 REST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API 콜을 통해서 그거를 추가 개발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투비 아키텍처를 그리셔야 됩니다. 실제 진행을 해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존의 서버나 VM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객분들도 대부분 다 어떻게 사이징을 하고 어떻게 가져가거나 이에 대한 이해나 인지도가 충분히 있으시거든요. 근데 파스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파스에 대한 사이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전혀 사실 감을 못 잡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와 함께 일하시면서 기술을 내재화하셔서 향후에 이제 실제 파스에 대한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은 앞서 그 투비 아키텍처를 그린 연후에 그에 대해서 실제 실제 구축을 할 때 어떤 요소들이 고려돼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려 사항도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구축에 대한 플랜을 또 잡으셔야 되는데, 우선은 기존 환경에 대해서 기존의 개발자들이 쓰는 환경들도 포함해서 인티그레이션해서 갈 건지, 아니면 기존의 개발자 영역은 분리해서 갈 건지, 이런 통합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쓰던 개발 환경이 예를 들면 아파치 1.0에 JDK는 1.5를 쓰고 계신다. 사실 이러면은 요즘 최신 패턴은 사실 맞지가 않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의 그 파스 솔루션들이 최신 버전으로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파트는 2.2대, 그 다음에 JDK는 1.8점대로 해서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하시고 그렇게 좀 약간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현대화하는 과정,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충분하게 그 실제 사용할 개발자분들 아니면 그 개발 담당자분들과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져 합의가 있어야만이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과학적인 기반은 물리적인 베이스로 가시는 것보다는 당연히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이 파스 플랫폼이 구현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물리적인 서버의 구축을 하셨을 때 물리적인 서버의 장애에 대한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환경, 가상화 환경에서는 바로 VM을 스케일 아웃해서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고 확장성을 가져가실 수가 있죠. 그런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시기를 권고드리고요. 더불어서 오픈시프트를 포함해서 또 다른 대부분의 파스 솔루션들에서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 저희는 이제 카트리지라고 하는데 이 카트리지들이 다 오픈소스입니다. 아파치, PHP, 톰캣, 제이버스, 루비, 파이썬, 몽고DB, MySQL, 젠킨스, 웨이븐, 오픈소스 아닌 게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대부분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오픈소스를 당연히 이해하시고 잘 아시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픈시프트를 처음 접해보시거나 오픈시프트에 대한 이해와 접근 전략이 없으신 상태에서 단순하게 애플리케이션을 가져다 쓰시는 형태로만 접근하시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애플리케이션들이 앞서 말씀드린 각각의 카트리지에 대한 버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거기 쓰는 버전들이 저희보다도 더 최신 버전을 쓰고 싶은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커스텀 카트리지라는 걸 제공을 하거든요. 고객이 실제 사용하고 싶은 카트리지를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새로운 그 뉴 버전의 최신 버전의 그 예를 들면 아파치 기준으로 최신 버전의 2.2.35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거를 커스텀 카트리지에서 기트 링크를 시켜서 실제 커스텀 카트리지를 만들어서 공통적으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에 대한 실제 접근 측면에서도 오픈소스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중요하고요. 더불어서 이 파스 솔루션을 실제 구축해서 사용하시는데 기존에 비해서 생산성이 당연히 좋아져야 되겠죠. 근데 개발자의 반발이라든지 내부의 프로세서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됨으로 인해서 파스를 도입하는 게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장 좋은 프로세서는 파스를 도입해서 가장 쓰실 때 좋은 프로세서는 바로 모든 개발자들은 파스 플랫폼을 쓰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기존에 개발 서버나 아니면 본인의 PC, 노트북에서 개발에 익숙하신 개발자분들은 계속 그 환경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본인의 입맛대로 자유롭게 유연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파스라는 플랫폼은 일정한 좀 정형화된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형식에 조금은 맞춰 가야 되는데 일반적인 개발자의 성향상 약간은 그런 정형화된 틀을 좀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개발자, 실제 사용자들과 충분한 디스커션이 돼서 이 생산성 높일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발자들이 본인들이 만약 개발 환경을 꾸민다 그러면 웹과 와스, DB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신 다음에 그거를 또 연동을 하고 이게 이중화되어 있으면 또 세션 클러스터링 구성을 구글링이나 네이버에서 찾아서 다시 구글을 하시고 그런 연후에 기트나 SVN 소스 동결 레퍼지토리를 만드시고 소스를 개발한 다음에 올리시고 그거를 다시 디플로 배포했을 때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대부분은 본인의 노트북에서 로컬 호스트를 변경을 해서 실제 브라우저 상에서 뜨는 걸 확인하죠. 그런 연후에 실제 프로덕션을 옮겨보면 안 뜹니다. 왜? 개발 환경에 맞도록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현재 개발된 소스가. 다시 얘기하면 개발 환경에 대한 표준화와 통일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제 QA와 프로덕션 운영 환경으로 넘기는 과정에 있어서 이슈들이 계속 가져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개발 생산성이라는 용어로
그 개발 생산성을 기존에 비해서 더 높이기 위해서 팟을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노트북도 개발 환경을 쓸 수 있으면서 팟을 쓴다. 그러면 당연히 개발 생산성은 기존과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 구축 설계가 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실제 오픈시프트를 도입해서 구축하신다. 그런 경우에 실제 설치되는 컴포넌트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파스 플랫폼에서는 개발자가 개발한 그 소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도메인 서비스가 필요하고, 도메인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오픈시프트 자체에서는 내부적으로 브로커상에서 이제 바인드랑을 통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브로커와 기어 간의 세션은 계속 통신을 하고, 기어나 사용자의 접속이 됐든 사용자가 어떤 정보 변경을 하든 Git을 통해서 소스를 푸시하거나 커밋하든 이런 정보들이 계속 브로커에서 몽고DB에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시징 처리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고요. 더불어서 각각의 아파치나 톰캣, 제이버스 관련된 카트리지 애플리케이션들이 기본적으로 기어 영역에 다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HA 프락시를 통해서 실제 톰캣이라든지 아니면 MySQL을 스케일 아웃한 형태로 구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HA 프락시를 통해서 설정을 하고 구성을 해야만이 그 부분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이 ID나 콘솔 통해서 접속할 때 기본적으로 인증을 SSH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 클라이언트 환경에서는 SSH와 Git를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는 이제 루비잼, 오픈시프트 자체가 루비로 만들어져 있어서 클라이언트 환경에서 루비잼으로 접속을 하는데, 여러분의 개발 환경이 맥이 됐든 페도라가 됐든 우분투가 됐든 윈도우가 됐든 다 접근 및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에 대한 클라이언트 환경 부분까지도 실제 구축함에 있어서 검토를 하고 지원을 해서 오픈시프트 구축된 오픈시프트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고 코드도 잘 올라가고 동기화도 되고 문제가 없는지까지 확인이 되어야 오픈시프트에 대한 구축이 완료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러한 아키텍처 설계를 하고 구축을 해서 그걸 실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비스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간단합니다. 여러분께서 오픈시프트에 대한 교육을 받으시면 오픈시프트에 대한 이해가 되실 거고요. 사실 아시다시피 죄송합니다. 오픈시프트 자체에 대한 트레이닝만 받았다고 해서 사실 파스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밑단에 클라우드에 대한 클라우드 아키텍트에 대한 이해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OS에 대한 자체 이해, 미들웨어 영역까지도 이해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각각의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교육을 통해서 실제 엔터프라이즈 환경 기술에 그 기술들을 적용을 해서 배포를 했을 때 기존의 개발 환경에 생기던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을 거고, 그에 따라서 개발자나 운영자들 입장에서 새로운 파스라는 신기술을 배우고 교육받음으로 인해서 그 인터널 리소스에 대한 어떤 효율성 그리고 경쟁력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베이스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레드에서는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와 오픈스택, 가상화, 제이버스 미들웨어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픈시프트 엔터프라이즈 트레이닝 과정이 있습니다. 현재 CL280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구축을 하기 위해서 오픈시프트를 브로커를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고 기어 영역에는 어떤 컴포넌트를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그 두 개 간의 연동은 어떻게 해야 되며 그리고 그에 대한 스케일 아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교육을 합니다. 실제 이 교육은 현재는 아직은 한국에는 개설이 안 되어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런칭될 예정입니다. 추후에 이 부분이 나오면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고객 레퍼런스인데요. 지금 이 회의장에도 참석해 계신데요.
그 나이파 산하의 클라우드 지원 센터에서 현재 오픈파스라는 이름으로 그 2년째 저희 오픈 시프트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다. 퍼블릭 서비스로 SMB 개발자들이라든지 스타트업 아니면 대학생, 벤처 창업가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개발 환경을 만드는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좀 비용이고 부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공에서 무료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오픈파스라는 이름으로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는 이제 시범 구축 사업이었었고요. 올해는 이제 확대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작년에 처음에 했을 때는 사실 고객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약간 반신반의한 측면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파스에 대해서 정말 이게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정말 고객이 찾을 것인지, 효과가 과연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뭐 다행히 실제 그 오픈시프트 기반의 오픈파스에서 몇 가지 실제 개발 솔루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이 이루어졌고 그게 공식적으로 어나운스 되면서 분명히 이게 가치가 있구나, 그렇게 판단이 돼서 올해 더 많은 100명 이상의 개발자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사이즈로 해서 개발이 됐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 레드 쪽에서는 초기 아키텍처 설계부터 그 다음에 실제 구축 부분,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사용자나 개발자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오픈시프트를 도입해서 아키텍처 설계를 그 고객이나 사용자 아니면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는 모델을 만들고 그에 따른 어떤 산출물이 나오고 비즈니스 기회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키텍처 설계가 돼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실제 기존의 개발 환경과도 충분히 통합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축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 연후에 실제 사용자나 운영자, 개발자 입장에서는 오픈시프트를 어떻게 써야 될 건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실제 이 파스 플랫폼에 대한 서비스를 활성화하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오픈시프트를 도입하시기를 원하시고 구축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저희 레드햇을 불러주십시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